네, 전북민원연에서 시작한 유튜브 방송 말하랑께 TV, 예, 말하랑께 TV 오늘 새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방송에 출연하신 우리 손주아 전북민원연 사무처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마 우리 그 전북의 시민단체나 혹은 언론사나 이런 분들은 우리 손주아 처장을 아마 잘 알 겁니다. 우리 이 언론계나 시민단체에서 아주 유명 인사 중에 한 분이죠. 우리 사무처장님. 특히 우리 전북민원연의 센터를 맡고 있고 비주얼 담당 한 주간의 우리 전북민원연의 그 활동 상황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전북의 주요 뉴스를 소개해 주는 그런 코너가 되겠죠? 네, 그렇죠. 이제 소개받은 전북민원연 사무처장 손주아이고요. 뭐 비주얼 담당은 아니고 센터만 좀 잘 맡겠습니다. 비주얼 담당은 접니다. 지금 매일매일 민원연에서는 오전 업무로요. 지역 언론 관련해가지고 제대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지, 주요 현안은 무엇인지, 이거를 이제 비교하고 언론 보도를 봐서 이제 비교 평가하는 모니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1시에 이거를 받아보시는 이제 독자층한테 전달도 하고 SNS로 홍보도 하고 내용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 주요 뉴스는 지금 SNS를 통해서 매일 나가고 있는 거죠? 네, 이거를 직접 카카오톡을 통해서 받아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달도 이제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일단은 전북민원연을 홈페이지에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매일매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뉴스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 혹은 지난주 간략하게 우리 민원연의 주요 활동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특히 지역 언론과 관련해서 감시 견제 활동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 언론과 관련해서 브리핑도 하고 있고, 지역 언론이 제대로 된 이제 저널리즘의 이런 적인 이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주요하게 감시하고 있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주요하게 건원유착에 고리가 되는 이제 홍보비 문제라든지 기자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요하게 감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감시 견제 활동뿐만 아니고요. 이제 시민들이 스스로의 미디어 주권을 이제 확보하고 확립하기 위해서 미디어 교육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을 미디어 활동,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이제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발언하고 미디어 행위를 이렇게 통해 가지고 스스로 공론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활동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이제 같이 교육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북 주요 뉴스가 이제 7월 달에 개편을 하면서요. 이제 관련해 가지고 브리핑들을 이제 정리적으로 매 주마다 이제 독자들한테 이제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주마다 8월부터는 매주마다 마을 미디어 소식, 그 다음에 주요 뉴스 소식, 민원연 활동 소식을 소식지로 이제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또 주요한 활동이 있습니다. 이제 8월에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학회와 같이 공동 주최해가지고 코로나 사태에서 언론의 역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토론회가 있을 예정이어서 8월 말부터 월마다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가끔씩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달 네. 우리가 이달에 좋은 뉴스 네네. 선정 그런 일도 있죠? 네, 이렇게 저희가 매일 보고 있는 모니터를요 한 달에 모아서 정말 좋은 뉴스는 시민들한테 전달한다라는 취지로 좋은 뉴스를 선정하는 작업들을 시민들하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투표 부탁드립니다. 그건 SNS를 통해서 하나요? SNS 통해서도 하고요. 문자로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이 코너에서 그런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주요 뉴스에 대한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라북도 내 이제 등록 현황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19년에 전라북도 내 신문이 등록된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전북 지역에 일간지가 17개가 있고요. 주간지는 33개, 그 다음에 특수주간은 14개,
인터넷 신문이 98개나 됩니다. 그래서요, 전체적으로 162개의 지금 신문사가 전라북도 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2000년대부터 쭉 했던 말이 뭐냐면은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신문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전라북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기왕제 말이 났으니까 네. 이 지금 전북 주요 뉴스를 매일매일 체크하는 네. 모니터링을 하는 분이 또 계시죠. 네네. 우리 그 전북민연연의 간사로 있는 조재익 간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익 간사 인사하시죠. 여기 지금 뭐 자리는 없습니다. 조재익 간사 매일매일 지금 매일매일 뉴스를 정리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지금 정리하다가 와가지고 네. 일하다 오셨군요. 이제 가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세요. 참고로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하고 제 제자입니다. 뉴스피크를 이제 보고 계시는 독자분들이 가장 7월부터 해가지고 가장 많이 보셨던 이제 브리핑이기도 한데 아직 사건이 다 완료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요. 청소업체 토우,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청소 업무를 민간 위탁 업무를 준 이제 업체거든요. 토우라는 업체인데 이 토우에서 불법 행위로 드러난 문제들이 너무나 심각하다. 그래서 이 문제가 토우로 시작된 비리 문제가 줄줄줄줄이 전주시 공무원들과 언론인들과 그다음에 나머지 민간위탁 업체까지 다 불똥이 튀고 있는 이제 모양이다. 이제 이런 뉴스입니다. 불법 그런 네.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올해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이전부터 2019년도에도 민주노총에서 이제 성명서를 낼 정도로 이제 문제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청소 업무에 굉장히 문제가 많고 민간 위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갑질 문제라든지 보조금 위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드러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러한 위탁업체를 주지 말고 직접 고용해서 청소 업무를 전주시에서 해야 된다라는 이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2019년도에 나왔었죠. 예. 그 민노총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죠? 네, 그렇죠. 기자회견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민주노총에서 성명이 뭐라고 나왔었냐면은 이제 용역회사, 이제 민간 위탁의 원가 산정을 하는 업체인 이제 전북 도시경영연구원이라는 용역회사가 민간업체 이제 주식회사 토우하고 주소지도 동일하고 심지어 임원도 중복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용역비를 원가 산정하는 그 업무를 하는 연구원이 실질적으로는 토우, 그러니까 이거 용역을 받는 토우라는 업체하고 임원이 중복돼 있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원가 산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그 성명서 내용에 딱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또 특히 또 문제는 이런 업체가 따로 또 인터넷 신문까지 운영을 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회사의 남편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이제 육 씨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전주시에서 고위 공무원, 그러니까 전주시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퇴직한 고위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지역에서 인터넷 언론사까지 운영을 하고 계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폭로하는 내용에서 이제 이 내용도 같이 나왔습니다. 우리 지금 전주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약 100개 가량 되는 인터넷 뉴스가 존재한다 그랬는데 그 인터넷 뉴스 신문사들이 대부분 또 이런 사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거죠, 또. 그러니까 이 인터넷 업체,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신문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예, 특별하게 이거를 진입하는 장벽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신문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거를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사업을 유리한, 이제, 왜냐면은 신문사 기자를 한 명을 가지고 있으면 출입 기자를 보낼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전주시면 전주시에 출입 기자를 보내서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역 언론에서 문제가 됐던 그러니까 주로 이제 건설업체들이 신문사를 운영하면서 자기 사업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듯이 지금 이런 이제 조그만 이런 용역업체들까지 이제 그런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자기 사업을 보호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군요. 이거 민원연에서 이쪽도 신경을 써서 우리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업체가 지금 뭐 보조금 횡령 및 유용도 문제도 있고 갑질 논란도 있었고 유착 관계, 전주시 공무원들이 이제 관련해서 이제 유착 의혹까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정말 광범위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인터넷 업체까지 이제 운영을 했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전주시나 이제 관련돼서 여론을 정말 유리한 쪽으로 만들 수 있는 이 힘을 이 인터넷 신문사를 통해서 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이제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신문사 하나가 있으면요, 이제 공무원, 이게 광고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 사업하고 자기의 사업을 보호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이용했던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민원연에서는 이런 업체들과 인터넷 신문사 그리고 행정기관 이런 쪽에 어떤 유착 관계나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감시를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뉴스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브리핑을 해주시죠. 지금 이 보도는 7월 초에 나왔던 보도들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당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후보는 아주 이낙연 전 총리와 김부겸 전 의원이 지금 맞붙고 있는 형태죠. 그래서 저희 한병도 의원도 지금 최고위원 출마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데요. 8월 29일 날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될 거기 때문에 이제 8월 말까지는 전북 표심을 어디로 가져가야 되느냐를 놓고 지역 신문에서 아마 엄청난 보도들이 쏟아질 겁니다. 전북 표심이 과연 누구를 선택을 해야 다음번 대선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유리할 것인가를 놓고 아마 굉장한 이런 전략적인 표심을 계산하는 보도들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이날 나왔던 보도는 뭐냐면요. 민주전대가 지금 이낙연 후보와 김부겸 후보가 2파전을 붙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전북서에서는 어떤 전략을 시도하는 게 전북 표심이 유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전북 표심 어디다 주는 게 유리할 것인가를 이제 분석한 기사였고요. 당시에 막 이제 분석하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한 곳에서 갑자기 우리가 다음번 전북이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정세균 총리를 유념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도가 나오면서 차기 대선에서 정세균 이제 전 총리가 대선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정세균 총리와 이낙연 전 총리가 만약에 맞붙게 되면 대선에서 맞붙게 되면은 이거는 호남의 남북 전쟁과 같은 성격이다라고 기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은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면은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세균 총리한테 유리한 차기 대선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네. 시민들도 관심이 있을 테고요. 네네. 또 특히 이제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서 각 언론사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보도하는지 네네.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좀 보셔야 될 게요. 여기서 전북 표심을 운운하고, 그 다음에 뭐 정세균 총리의 이렇게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들이 출처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핵심 관계자, 관계자 이런 얘기들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당직자가 누구인지 출처가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이 기사이기 때문에요. 정치권의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 너무 이거를 사실로 100% 확신하면서 믿지는 말아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하는 것도 우리 민원장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네, 그렇죠. 네, 사무처장이 앞으로 신경 써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브리핑할 내용은 다 끝났습니까? 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코너는 여러분들 보셨듯이 우리 민원연의 한 주의 활동 그리고 전북 주요 뉴스를 브리핑하는 그런 코너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지역 언론들이 문제가 실제로 지역에서 뉴스를 다루지만 지역 내에서도 우리 전북 지역 내에서도 이 전주 중심 또 정치 문제 중심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다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전북 지역의 다른 지역들 이런 뉴스들도 소외되지 않게 우리가 뉴스 브리핑에서 다른 지역 뉴스들도 좀 이렇게 소개하는 앞으로 그렇게 내용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북민의 말하란 게 뉴스 오늘 순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